법인으로 분양권 단타 못 친다? 자, 여당에서는 또 부동산 증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제가 오늘 두 개를 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요. 부동산 단타한 법인은 그 차익에서 최고 50%까지 추가 과세하는 거를 지금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발의를 하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뭐 확정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정말 통과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라고 이게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뭐 일개 그냥 저 같은 개인이 그걸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한번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주변 분위기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좀 출처를 밝히고 좀 볼까요? 매일경제 기사고요. 문재용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2021년 10월 24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국회에는 매주 100개가 훌쩍 넘는 의안이 발의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극히 일부다. 그리고 그 중에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오 제법 재테크 법안인데, 재물 제자의 법자. 근데 이제 이게 오 제법인데 하고 이제 그런 하고 이제 말투도 좀 발음이 같잖아요. 글자 맞춤법은 다른데. 그래서 우리 생활에 참고할 만한 재테크 그리고 취업 관련 경제 법안들을 골라서 매주 소개하는 기획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소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단기 매매도 양도세 중과해야 라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법인의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매매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의 경우 이런 부동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이죠. 지금 50%는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별장 뭐 그런 걸 지금 하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단기세율이 대폭 강화됐죠.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60. 물론 해당 기사도 좋지만 우리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법과 함께라면 기사에서 보일 수 있는 약간의 그 오타와 애매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말했죠. 자, 이를 법인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 강 의원은 법인의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서 법인을 통한 단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인은 양도세가 없잖아요. 법인은 양도세가 없어요. 그냥 차익이 나면 법인세로 그냥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법인세에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추가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그 추가 법인세가 원래는 10%였는데 20%로 이미 있습니다. 그 20%를 지금 늘리겠다는 거죠. 도대체 뭔 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개인이고요. 이쪽이 법인입니다. 자, 집을 팔아요. 집을 팔면은 이거를 양도세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이게 합산이 돼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하고 들어가면 세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돼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나서 이 양도소득세에 뭐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중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 거고, 기본세율에다가 가산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최고 30%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세율 45에다가 30을 더하면 75%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법인세예요. 이게 이제 각사음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각사소라고 하거든요. 이거 각사음연도 소득금액에다가 이제 과표 한 다음에 세율 그냥 곱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또 추가로 들어가냐면은 여기 이제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에 10%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로 되는 거고, 요 20%를 최고 50%까지 한번 올려볼까라고 지금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아직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법인에 뭔가 맹점이 있어서 양도세가 양도세가 뭐 이렇게 과세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법인이라는 놈 자체는 양도세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차익이 나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 그냥 다 더해가지고 법인세를 그냥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굳이 양도세라고 한다면은 요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법인세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50%까지 가져가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이 법인세가 2억 이하는 10%, 2억이 넘으면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22%, 25%도 있는데 그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몇백억, 막 3천억, 막 300억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럼 대부분 다 10%, 20%잖아요. 근데 여기 20%가 추가되기 때문에 30, 보통 40 정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50까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70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랑 좀 비슷해지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원래 기준을 이렇게 작았는데 얘를 이렇게 막 늘려요, 이렇게 높여요. 이걸 높이다 보니까 얘가 작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리자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얘가 더 높았었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래 높았던 상속증여세 50%였는데 양도세를 중과를 하니까 75% 가니까 양도세 중과에 비해서 상징세가 낮으니까 상징세를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말장난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의원은 법인의 단기 매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규정이 없어서 법인을 통한 단기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만약에 뜯어 고친다면은 이제 법인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저는 다 건드려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인세는 이거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법인세는요 왜 이렇게 다 하나에 몰아버리냐면은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거 있어요. 순자산 증가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 해당 법인 내에서 자산을 늘게 해준 거라면 전부 다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개인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소득 원천설이라고 해요. 소득 원천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이 개인과 법인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순자산의 수익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다 여기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과세 대상이 훨씬 넓어요, 개인보다. 그런데 원래 법인이라는 게 사업을 위해서 한 건데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한다면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내라. 그리고 그게 현재는 10이 아니라 20%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좀 너무 이렇게 투기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 20을 뭐 한 40이나 50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은 마치, 야, 법인이 저렇게 그냥 허술해? 그냥 법인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서 막
쉽게 막 법인 설립해버리고 만들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법인이 훨씬 더 깐깐하고요. 더 모니터링 잘 되고 맘만 먹으면 털기가 좋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탁탁탁 털기가. 그래서 절대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 같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초부터 여권은 각종 부동산 과세 강화 법인을 강화해왔지만 반대의 기류가 상당하다. 통과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펼쳐질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개 과정을 지켜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 같다. 이거는 아까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에 이제 뭐 생각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기사 말고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요거는 이제 조세일보에서 나온 건데 더 일찍 나온 겁니다. 10월 22일 날 나온 거예요. 강상엽 기자님이 작성을 하신 겁니다. 여기 매일경제는 10월 24일 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세일보는 말 그대로 딱 이름 보면 아시겠죠. 세금에 관련된 이 언론사예요. 그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언론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에 기사보다는 좀 더 드라이합니다. 객관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법인이 부동산 단기 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서다. 강병원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니까 밝히자마자 바로 한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그런 언론사니까. 자, 현재 개인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는 70% 양도세. 그렇죠. 이건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1년에서 2년은 60%. 그러나 법인세는 이런 규제가 없고 기존 법인세의 10에서 25%의 비사업용 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 차익에 대해서 10% 세율만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10%가 아니라 주택은 20%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자, 강 의원은 개인의 규제에 비해서 법인의 단기 투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서 이건 아까 나온 거하고 같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6,858가구가 있는데 이 중 공시지가 1억 원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25,612가구였다.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 이하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기에 과세회피 목적으로 1년 이내로 처분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 업자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거죠.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날이 2021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2022년 6월 1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법인으로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때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보유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리고 1년 안에 단기 매도하는 거죠. 단기 매도했을 때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 1년에서 2년이면 60%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법인이라면 그냥 10에서 20%가 나오는 거죠. 그냥 10에서 20%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 단타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법인에 대한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개정안이 어떤 건지 볼까요?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별장 등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중과세를 매기도록 했다. 이때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양도하면 차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부동산 법인이 10%, 20% 나오니까 여기 50% 하면 60, 70 나오니까 비슷해진다는 거죠.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40%, 미등기면은 40에서 50%. 개인 소득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메뚜기 때처럼 지방의 1억 미만 주택들을 싹쓸이해서 단기 차익을 내는 법인들의 투기를 말고 수단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의 개인의 소득세와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 좋은데요. 좀 뭐랄까 좀 너무 주먹구구식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뭐 저 같은 개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일개 개인이. 그런데 뭐 저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세금 한 90% 나오겠네요. 그냥 다 걷는 거죠. 다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은 그냥 이런 논리고 투기 세력이고 불로소득이면 전부 다 그냥 과세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이 접근법이 물론 이제 세부적인 발의안을 봐야 되겠지만 그 발의안을 봐도요. 지금 그 올라와 있는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 있는 것도 그렇고 장특권 그런 것도 봐도 막 어떤 자세하게 굉장히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좀 몇 줄 나와 있고 말아요. 근데 그 논리가 그냥 이거랑 비슷해요. 그냥 이런 정도랑. 그런데 당연히 이 부동산 그 법인에 대해서 좀 뭔가 제재가 필요하고 그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 너무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좀 유치해요. 이거 그냥 개인 1년 미만 70%니까 그 70% 맞추려고 그냥 50으로 그냥 갑자기 올려버린 거잖아요. 20에서 30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당연히 저는 뭐 법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추가 법인세가 주택 같은 경우에 20%인데 자 이거를 50%로 올렸단 말이에요. 2배가 넘죠. 2배가 넘어요. 그럼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해당 법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 법인도 엄연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명의자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냐? 응? 재산권 침해는 없는 거냐? 두 번째, 과잉금지 원칙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무조건 법인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투기예요 지금? 하다못해 내가 사택으로 쓰거나 어떤 업무 용도로 쓰려고 내가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적용해버리면 무조건 이거 중과 들어가야 돼요. 이거 추가 법인세.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치열한 고민을 했을 리도 없고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인세고 두 번째가 취득세. 똑같은 6억 이하가 1%였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12% 가잖아요. 무려 12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이 있었냐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12배까지 올릴 수 있는. 물론 사회과학이고 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1 더하기 1은 딱 2다 이렇게 답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잉여, 소셜 서플러스 같은 걸 보든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방송에서는 정치, 종교, 젠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싫은데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이라면. 그런데 뭐 제 일개 개인의 생각이지만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납득이 돼야죠. 과연 20%에서 50%를 올린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역으로 가야죠. 그럼 1년 미만 40을 70으로 하는 그 원인은 근거는 뭐예요? 개인은. 그런 것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좀, 너무 규제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유해드린 기사에는 국토부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뭐,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대해서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말을 했다고. 그래서 좀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답답하다. 그랬는데 좀 아쉽네요. 예. 예. 아무튼 뭐 모든 걸 다 규제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집값이 훨씬 더 빨리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죠.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두 개의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부동산 법인 관련된 기사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아직 법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냥 발의만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받아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마 이제 10월 말까지 딱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지금 바뀐 과정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저와 또 함께 11월, 12월 이렇게 2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본인 고민 같은 거 해결하시고 절세법 체계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더 이제 좀 깊숙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죠. 방송에서는 말 못하는 왜 방송하고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여기는 아무나 다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제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두 개 기사 정도 별도 주제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좀 안 되네요. 죄송하게도. 다음에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